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누입니다. 오늘은 하나비가 플랫폼을 이적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하나비가 플랫폼 이적을 발표를 했어요. 일단 처음에는 하나비가 타 플랫폼 광고를 한다는 유출이 떠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완전히 이적이 아니라서 다행이긴 한데 광고라도 다른 방송 플랫폼 광고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난리를 쳤단 말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광고가 아니라 2026년 2월 5일 진짜로 하나비가 플랫폼을 이적한다고 발표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그 이적이 아프리카 TV나 유튜브가 아니라 진짜 듣도 보도 못한 플랫폼인 심이라는 플랫폼이라서 지금 난리가 났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심이 같은 경우에는 버튜버 전문 스트리밍 사이트로 이제 론칭을 했고 자기들의 마케팅 수단으로 지금 치즈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버튜버 그룹인 하나비랑 협업을 해가지고 자신네들 플랫폼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왜 논란이냐면은 바로 하나비는 체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은 하나비 체급으로는 플랫폼을 옮기잖아. 그러면 팬덤이 박살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플랫폼은 잘 안 옮긴단 말이야. 내가 활동하고 있는 플랫폼에서 내 방송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사람들은 웬만하면 플랫폼을 안 옮겨요. 그쵸? 그래가지고 지금 아프리카 TV에서 치즈직으로 옮기는 친구들도 아프리카에서 망해가지고 치즈직으로 옮기는 거란 말이야. 더 이상 아프리카에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서 치즈직으로 오는 건데 얘네들은 하고 버튜버 그룹인데 치즈직에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성공을 거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타이밍임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을 옮기겠다는 발표를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게다가 하나비 팬덤 같은 경우에는 하나비만 보는 애들이 아니에요. 치즈직에서 여러 버튜버 방송을 보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버튜버들이 다 함께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비만 간다? 그러면 하나비를 위해 가지고 플랫폼을 이동을 할까? 안 한단 말이야. 스텔라이브도 보고 허니츄로스도 보고 하나비도 보는 애들인데 하나비가 딴 데 간다고? 그러면 하나비 이제 안 봐야겠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쵸?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게다가 뭐 유튜브면 그래도 설치가 돼 있으니까 알림 설정하고 알림 뜨면 가서 볼 수는 있지. 그쵸? 근데 보지도 않는 뭐 아프리카 TV? 이딴 거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는데 진입 장벽이 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귀찮으니까 나는 안 볼란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거든? 근데 그런 아프리카도 아니고 심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플랫폼이다? 그러면 웬만하면 안 갑니다. 그쵸? 그러니까 하나비 팬덤에서 이 하나비 방송 보기 위해 가지고 이 심이라는 곳까지 가가지고 볼 사람이 누가 있냐고. 생각을 해봐. 스텔라이브가 팝콘TV 간다고 해도 안 따라갈 애들이 많거든? 근데 하나비가 심이로 간다고 해가지고 누가 따라가겠냐고. 야, 솔직히 100명도 안 따라가. 진짜 장담할게. 심이 시청자가 막 14명 20명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과연 시민은 성공할 수 있을까? 일단 이게 성공하려면은 압도적인 성능, 편의성은 물론이거니와 기대 시청자 숫자도 상당히 높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비뿐만 아니라 많은 버튜버들이 함께 와야 됩니다. 근데 이거 아직 나오지도 않아가지고 어플도 없어요. 2026년 3월 6일부터 오픈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성공하기가 진짜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동영상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어지간한 조소로는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돈 엄청 많이 잡아먹는 데다가 지금 안 그래도 사업하기 좋은 상황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데이터 저장소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메모리가 막 장난 아니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 비용이 엄청 비싸져가지고 조소가 감당할 그런 규모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용자가 더 많아지면은 결국에는 속도도 느려지고 데이터 센터 확장도 필요할 텐데 이거는 뭐 네이버나 뭐 아프리카나 유튜브나 이런 대기업이 아닌 이상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듣도 보도 못한 조소가 플랫폼 사업을 하는데 여기로 이적을 한다? 야, 얘네 진짜 무슨 생각인지 이해가 안 간다 라는 거예요. 자, 일단 지금 이 심이라는 회사가 버튜버 전문 플랫폼이다 이런 식으로 장사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이 버튜버 전문 플랫폼은 얘네들이 최초도 아니고 과거에도 있어 왔습니다. 이 V스트림이라는 곳에서 이제 미국 기업이거든? 얘네들이 버튜버 전문 플랫폼이라고 한번 장사를 했었어. 그쵸? 근데
개같이 망했습니다. 왜 망했냐면은 버튜버들이 와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학고들밖에 안 온 거야. 자기 시청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한 명도 없었고, 시청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방송하는 애들도 없어. 그래가지고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저들이 모이지 않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개같이 망했는데, 심이라는 애들이 버튜버 전문이라고 해봤자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대기업 버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튜브에서 치지직에서 아프리카에서 자리 잡아가지고 시청자 잘 나오는데 굳이 불안정한 플랫폼을 갈 이유가 전혀 없죠. 그쵸? 게다가 학고들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서 혹시 내 방송 봐줄 사람들이 있으려나 해가지고 가본단 말이야. 근데 가봤자 당연히 시청자들 유저들이 없으니까 내 방송을 봐주는 사람은 여전히 없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유튜브나 치지직이나 아프리카처럼 기대 시청자가 있는 곳에서 방송하는 게 유리하잖아. 기대 시청자가 낮은 곳에서는 뭔가를 기대할 수가 없다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결국 여기에는 유저가 별로 없구나 하면서 방송하는 사람들도 떠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생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자리 잡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심의에서 방송하는 거는 잘못된 선택이기도 하고, 신생 플랫폼은 자리 잡는 거 정말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지직도 성공한 거 운빨이에요. 트위치가 한국 시장 철수하는 그 타이밍에 제대로 운 좋게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트위치가 한국 시장 철수한다고 안 했잖아? 그러면 네이버는 치지직 안 만들었어요. 실제로 준비를 안 하고 있었어. 근데 트위치가 나간다고 하니까 급하게 뚝딱뚝딱 만들었다니까. 네이버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근데 네이버는 그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은 실제로 기술자들도 있었고 돈도 있기 때문에 너네들 빨리 만들어라 해가지고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치지직을 만들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게다가 웃긴 게 뭐냐면은 네이버는 이미 동영상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어. 뭐냐면은 네이버 TV라는 동영상 플랫폼을 갖고 있었거든. 근데 너네들은 네이버 TV라는 거 알고 있었냐? 아무도 모른단 말이야. 우리들한테 있어가지고는 동영상 플랫폼은 유튜브, 트위치, 아프리카 이 세 개밖에 없었거든. 그래가지고 인지도가 거의 없었어. 그래서 네이버는 알았단 말이야. 우리가 동영상 플랫폼 만들어봤자 저 세 개의 플랫폼한테 비빌 순 없다. 어차피 돈만 쓰고 유지비만 들 거다 해가지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니까. 그쵸? 그랬는데 트위치가 한국 시장 철수한다니까 저 트위치의 시청자 그대로 우리가 빨아먹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빠르게 투자를 해가지고 한 자리를 차지를 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운빨이 좋았던 이유는 원래 신생 플랫폼엔 안 가요. 자리 잡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아프리카 TV로 간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왜 치지직으로 가냐면은 치지직이 트위치의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베낀 데다가 트위치한테 연락해가지고 이용자 정보까지 다 받아왔단 말이야. 게다가 아프리카 TV의 이미지도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프리카 TV 갈 바에야 그냥 치지직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모회사에 대한 신뢰도도 높았어. 아프리카 TV라는 회사가 신뢰도가 높아, 네이버라는 회사의 신뢰도가 높아. 당연히 네이버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뭐 오류도 있고 그랬지만은 네이버가 뒷배다 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잘 만들어 줄 거다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사업을 접지 않을 거라는 신뢰도도 높았어요. 실제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손꼽히는 IT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얘네들이 중소기업, 뭐 이제는 중견이라고 봐야죠. 아프리카 TV보다는 기술력이 뛰어날 거는 당연한 거란 말이야. 그쵸? 받는 돈이 다른데. 그래가지고 이제 시청자들이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방송인들도 네이버니까 믿을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와서 실제로 그 믿음을, 신뢰를 네이버가 치지직의 퀄리티로 보답을 한 거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도 이런 운빨 없었으면 치지직을 성공시키기 어려웠는데 지금 듣도 보도 못한 조소가 신생 동영상 플랫폼을 만든다? 망하기 딱 좋은 사업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일단 뭐 심이라는 플랫폼이 망하는 거는 100%입니다. 네, 장담할게. V스트림도 2년 버텼는데 심의는 몇 년 버틸지 모르겠는데 망합니다. 그래가지고 플랫폼만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비도 같이 망하게 될 거예요. 일단 왁천지 같은 경우에는 우악굿 이세돌 따라가지고 아프리카 TV까지 따라갈 정도로 굉장히 충성도 높은 애들이었습니다. 그쵸? 근데 하나비가 그 정도 충성도 높은 팬이 있냐 하면 쉽지 않죠. 없어. 충성도 높은 팬들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숫자가
그 규모가 많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취지직에서 나오는 애들 온전히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을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게다가 이미 이적 발표 이후에 팬덤에서 거부 반응이 오지게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수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팬들한테 어떠한 의견도 받지 않고 지들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그냥 통보식으로 발표를 한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인데도 채팅창에서 온갖 욕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결국 취지직에서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취지직 아니었으면 보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야. 하나비를. 그쵸? 근데 이딴 식으로 지들이 뭐라도 된 것처럼 일반적으로 통보하면서 다른 플랫폼으로 이적할 때니까 우리를 믿고 따라와 달라. 이라며 어디를 어떻게 믿고 따라가는데. 그쵸? 지금까지 사장인 것도 숨기고 구라 오지게 까던 애들이잖아. 게다가 지금 3명 탈주했다가 2명 돌아오고 다시 또 1명 탈주하고 라는 회사인데 어떻게 너네들을 믿고 플랫폼을 따라갈 수가 있겠냐고. 여태까지 믿음을 주지 못했는데 우리한테 신뢰를 주지 못했는데 너네들은 뭘 믿고 따라가냐고. 맞아 아니야. 그쵸? 그리고 너네들이 뭐 되냐고. 너네들이 스텔라이브보다 잘났어. 허니츄러스보다 잘났어. 너네들 가잖아? 다른 애들 보면 돼. 그 정도로 충성도 높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플랫폼을 이동한다는 거는 정말로 모험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살자 행위다 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이 시미를 선택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일단은 시미가 돈을 준대.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앞으로 활동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돈 나올 구멍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적을 발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냥 이적해가지고 시미에서 단독 송출해라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면 얘네들도 안 갔을 거야. 근데 왜 시미를 선택을 했냐면은 시미는 단독 송출이 아니라 유튜브 동시 송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지직 같은 경우에는 동시 송출이 불가능해요. 그쵸? 그런데 시미 같은 경우에는 지들도 알아. 자기네들 신생 플랫폼이라서 단독 송출하라고 하면 애들이 안 올 거 아니까는 우리는 유튜브 동시 송출 해도 됩니다 라고 말한 거야. 그쵸?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오케이 그러면은 시미에서 동시 송출하면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글로벌 시장을 노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일본을 중심으로 글로벌 진출을 하겠대. 그러니까 일본에 오타쿠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한 자리 차지하겠다 이거죠. 근데 뭐 글로벌 진출을 할 거라면은 유튜브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스텔라이브도 트위치에서 이제 치지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유튜브도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했잖아. 왜냐면은 제대로 키리누키들이 붙어가지고 일본어 자막이 달리면은 충분히 스텔라이브는 해볼만 하거든. 근데 뭐 아쉽게도 치지직 갔는데 뭐 치지직에서도 성공을 했으니까 뭐 문제는 없죠. 게다가 일본 진출도 이제 브레이브 그룹에 인수되면서 꿈을 이뤘으니까 이제는 V-스포에서 3D 라이브 할 때 스텔라이브 애들 불러주면 완벽하게 일본 진출 쌉 가능해졌다. 더 쉽게 된 거죠. 그쵸? 자, 그래가지고 앞으로 하나비는 어떻게 될까? 일단 뭐 유튜브 동시 송출이니까 보는 놈들은 죄다 유튜브로 볼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시미는 이용자가 늘지 않고 1, 2년 버티다가 섭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쵸? 일단 하나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손해보는 게 뭐 거의 없긴 해요. 그쵸? 일단은 유튜브를 키울 수 있으니까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뭐 손실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왜냐면 지금까지 치지직에서 방송해가지고 광고 수익 얻어가고 치즈 벌어먹던 거를 못 벌게 된 거란 말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슈퍼챗을 쓰려면은 다시 또 구글 계정 설정하고 본인 인증하고 이런 게 귀찮아가지고 돈을 안 쓰는 애들이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돈 쓰는 사람들이 유튜브로 따라올지도 문제고 그래가지고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런 식으로 동시 송출을 해가지고 글로벌 시장을 노린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치즈직에서 시청하던 시청자들이 유튜브로 안 오고 유튜브를 구독을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 방송을 켰는데 동시 시청자가 2자리 숫자다? 막 20명 나온다? 그러면은 얘네들 또 어차피 시미도 망했고 이제는 유튜브 계속 송출할 필요 없는데 치즈직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바로 복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시미가 섭종 안 하는 이상은 치즈직으로 못 돌아갑니다.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유튜브랑 심의 동시 송출할 수밖에 없는데, 심의가 망하는 순간 취직으로 돌아가는 거를 막을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때 되면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유튜브가 제대로 자리 잡았으면 안 돌아가겠지. 근데 유튜브가 제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요. 얘네들이 유튜브로 성공할 만한 능력이 있냐 하면 없어. 왜냐? 재미가 없거든. 재미도 없고 목소리도 평범하고 그나마 봐줄 만한 거는 노래인데, 노래는 유튜브에 얘네들보다 잘하는 사람이 오질나게 많아요. 그쵸? 그리고 유튜브에서 성공하려면 키리누키들이 홍보 물량바를 쳐줘야 되는데, 얘네들한테 일본어 키리누키를 만들어주는 키리누키가 붙을 것 같냐? 안 붙어.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키리누키를 했을 때 조회수가 잘 나와야지 사람들이 키리누키를 한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 인지도로는 키리누키 해줄 사람이 없을 뿐더러 키리누키 하더라도 조회수가 안 나와. 그런데 얘네들을 위해 가지고 일본어 키리누키를 하는 일본인이라든지 일본어가 가능한 애가 붙을 것 같냐? 안 붙는다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이 이적의 선택은 뭐 좋지 않은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뭐 눈앞에 이익을 생각해가지고 선택을 한 거면은 뭐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어. 왜냐면은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이 궁하단 말이야. 그룹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돈 나갈 때는 많고, 애들 막 성대 결정을 열었다고 병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자꾸 병원비 내달라고 하지, 이거 사달라고 하지, 저거 사달라고 하지, 안 된다고 하면 씨발 나가버리고 이제 하는데 어쩌겠어. 그쵸? 그러니까 지가 선택한 겁니다. 애들 처음부터 기강을 제대로 잡아가지고 제대로 했어야지.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다 해준다고 아가리 쳐놓으니까 애들이 말 안 듣는 거 아니야. 빚 2억 그거 갚을 수 있어. 갚을 수 있었는데 지가 재투자를 한 거야. 아니 시치 2억 있는 사람이 왜 이기생을 데뷔시키냐고. 쟤는 갚을 생각을 안 한 거야. 재투자를 해가지고 갚아야겠다고 모험을 한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은 빚은 2억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가난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큰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빚이 2억이 있다? 그러면은 너네들보다 부자라는 소리야. 왜? 너네들 같은 거지 새끼들은 은행에서 2억을 빌려주지도 않아요. 그치? 잘하네. 역시 연령대가 높아지니까 부채도 자산이라는 소리를 바로 나오죠. 그리고 빚이라는 거는 빨리 갚는 게 아닙니다. 빚은 천천히 갚을수록 이득이야. 이자 내야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게 무식한 생각인 게 뭐냐면은 이자를 내면서도 내가 2억을 운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버는 게 이득인 거야. 그러니까 2억을 이자를 내면서 뭐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하면 너도 나도 이자를 낸다니까. 그러니까 이자는 2억의 비용을 낸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은 이게 개이득이라니까. 생각을 해봐. 이자만 내고 2억을 너한테 빌려줄게. 2억을 너 2년 동안 네가 한번 가지고 놀아봐 하면은 너도 나도 해요. 그거 안 하는 게 대가리 전능한 거야. 나는 그 2억을 빚지고 싶지 않아요. 이러면 무식한 겁니다. 근데 그 2억을 가지고 내가 굴릴 자신이 없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아. 안 하는 게 맞는데, 일단은 누가 빌려준다고 하면 무조건 받는 게 이득인데 그거를 이득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는 지능이 낮으니까 경제 공부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억은 빨리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천히 이자 낼 정도로 유지하면서 사업을 키워가지고 돈 번 다음에 상환하면 되는 거라 가지고 급하지 않은 거야. 근데 왜 자꾸 니들한테 찡찡거리냐면은 불쌍한 척 해야지 니들이 돈 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얘 지금 사업 운영하는 꼬라지 보면 애들한테 끌려댕기고 애들이 돈 달라는 거 다 주고 막 이러잖아. 그래가지고 투자 가치가 있는 회사로는 보이지 않아요. 오너 리스크가 너무 커. 그쵸? 저는 말 듣고 내일 대출한다고? 야, 너네들은 대출하면 안 돼. 왜냐면은 너네들이 대출해가지고 하는 게 뭐야? 주식이고 코인이잖아. 그렇게 대출할 거면은 신용 미수를 써. 주식하면 쉽게 대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 미수 써가지고 한번 떼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생산적인 걸 해야지. 도박하는데 대출을 받으면은 당연히 그 돈 다 날리고 빚쟁이 되는 거지. 촉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쵸? 그리고 대출 받는다고 해도 니 같은 애한테 1, 2억 대출해줄 사람 없습니다. 왜냐면 1, 2억 대출 받으려면 1, 2억 이상 갖고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1, 2억 받으려면 니가 서울에 집을 하나 갖고 있던가 차가 있던가 뭔가 담보가 되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은행은 손해보는 장사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한테 2억을 빌려주잖아?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자산을 처분하면
2억은 복구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지 빌려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차피 빌릴 수도 없으니까 꿈 깨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